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2023년 부동산 시장 운명을 결정할 빅 이벤트, 바로 둔촌주공 일반 분양의 정단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결과를 놓고 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많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 관심을 집중시킨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일반 분양의 정당 계약이 끝이 났다는 거죠. 1월 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아무래도 모집 호수가 많다 보니까 15일차 동안 나눠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정당 계약이 무엇이냐? 최초 분양 당첨자들이 체결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정보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 계약률은요 60%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59타입과 84타입 선호도보가 높은 면적은 70%대 계약률이 나왔다고 합니다. 대신 소형 면적 29, 39, 49타입은 저조하다고 하네요. 자, 근데 전체 계약률을 보잖아요. 60%대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계약률 59%를 기록한 장이 4구역 같은 경우는요 정당 계약이 37% 진행됐고, 여기에 예비 당첨자 계약에서 22%포인트를 더 추가해서 최종적으로 59%가 나왔거든요. 근데 둔촌주공의 정당 계약이 60% 되면요, 와, 이거 굉장히 계약률이 높은 겁니다. 자, 언론 보도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 청약 정당 계약률은 70%에 근접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예비 당첨자의 계약까지 더해지면 90%의 계약률은 무난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90% 계약률이면요 중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계약률이거든요. 굉장히 높죠. 근데 하지만 이게 언론 보도의 출처가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라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다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커뮤니티마다 싸움이 났어요. 얼마 전에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 누가 장난으로 둔촌주공의 계약률 한 70%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장난스럽게 글을 올렸는데, 이 글에 기자들이 단체로 낚인 것이다. 자, 그랬더니 또 반박 의견도 나와요. 아니다, 이것은 현대건설에서 나온 정보다. 다른 기사를 봤더니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인 현대건설에 따르면 그에 따른 계약률 정보이기 때문에 믿어도 된다. 그래서 이 부동산 커뮤니티마다 둔촌주공 계약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오고 갔습니다.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장이 4구역이 59% 경쟁률이 나왔잖아요. 근데 같이 중복 청약이 가능했었던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장이 4구역보다 경쟁률도 높았고, 장이 4구역 계약할 때 없었던 13 부동산 대책에 대한 아무래도 호재가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나오는 언론 보도가 다 거짓으로 보기 좀 무리가 있습니다. 좀 청약할 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요. 자, 그럼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정당 계약이 끝이 났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계약률이 나왔으니까 2월 중에 예비 당첨자와 계약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예비 당첨자는 최초 당첨자의 5배수인데, 어떤 이제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5배수를 다 못 뽑았잖아요. 제가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이제 동호수 추첨 참여하실 건가요? 확인을 받죠. 그래서 참여를 한다 그러면은 불러다가 다 같이 동호수 추첨하고 그 즉시 통화통장은 상실되고 예비 당첨자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2월까지 진행되고 나서 3월 들어서야 무순위 접수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분양단지는요 무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로 계약률이 공개가 돼요. 왜냐하면 무순위 접수할 때 어느 면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뽑는지 공고문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계약률이 일반적으로 공개되는데, 둔촌주공 같은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계속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무순위 접수는 이게 또 제도가 바뀌었어요. 지역과 무주택 요건이 폐지되면서 전국에 있는 유주택자가 다 청약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둔촌주공 1순위 청약 경쟁률 기억나시나요? 4.7대 1이었거든요. 솔직히 이것만 보면은 요즘 같은 금리 상황에서 90%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청약 접수가 시작된 12월 5일 이후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제도가 바뀌었고요. 주변 시세 변화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도 많이 바뀐 상황이라는 거죠.
자, 먼저 둔촌주공 일변 구하기 정책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매 제한 1년으로 줄어들었죠. 이게 가장 커요. 그리고 거주 의무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세로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중도금 대출도 가능합니다. 전용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이 안 하고 잔압으로 했어야 되는데 12억 초과 주택도 중도금 대출을 가능하게 바뀌었고, 비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중도금 전체에 대해서 잔압 없이 대출이 가능하네, 계약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분양 공고 발표 당시와 계약 시점의 정책이 180도 바뀌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계약을 많이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매 제한 1년 같은 경우는요, 이거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당장 올해 12월부터 둔촌주공의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이제 프리미엄이 붙니 많이, 이런 얘기가 많이 오고 갈 겁니다. 야, 누가 이거를 프리미엄 주고 사냐?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분양권을 사고 팔게 되면 프리미엄만 받고 잠깐 치고 빠지려는 수요까지, 투기적인 수요까지 겹치면서 분양시장이 굉장히 뭐랄까 좀 과열양상을 띠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마 국토부가 그것을 노린 것 같습니다. 자, 게다가 정부가요, 사업비 대출 보증 문제까지 해결해 줬습니다. 둔촌주공이 분양을 서둘렀던 이유가요, 조합에서 빌린 사업비의 만기가 다가오는데 그 만기가 다가왔는데 돈 빌려주는 사람이 없네. 결국 채권 안전 펀드가 도입돼서 3개월간 이제 대출을 해줬었거든요. 빨리 분양해서 계약금으로 이거 막아야 되는데 분양 시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거 대출 만기 상환 못 해가지고 사업이 파행될 거라는 공포도 작용했고, 이거 듣고 아마 청약 안 넣으신 분도 꽤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허그에서 계약과 상관없이 이미 7,500억 원의 허그 보증을 통해서 사업비를 조달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변 시세의 변화입니다. 11월 달에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자 모집 공고 떴을 때만 해도요, 부동산 시장이 대폭락 상황이었어요. 11월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보면 역대 최대폭 하락. 이때 뭐가 두려웠냐? 이제 하락 초입이다, 앞으로 겨울 앞두고 뭐 이러면서 더 크게 하락할 거다 공포가 컸고요. 비교 대상인 헬리오시티 하락도 경계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자, 근데 헬리오시티의 최근 실거래 내역을 보면요, 17억 5천, 17억, 16억 뭐 이렇게 다양하게 거래가 됐는데, 최근에는요, 국민평수 기준 17억 내외에서 많은 거래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좀 많이 붙고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 중과 유예 제도가 발표되고 나서 잠실 지역에 수요가 유입됐고 헬리오시티도 그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59 타입도요, 12억대까지 저층이 거래됐다가 13억, 그리고 지금은 14억대에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이 가격이 불안한 게 아니라 계속 수요가 유입돼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계약자들이 생각을 바꿀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금리 변화입니다. 일단은 이 입주자 모집 공고 떴을 때, 야, 중도금 대출 금리가 7% 수준이 나올 거야. 그러면은 국민평수 기준으로 중도금 대출 이자만 해도 수천만 원 나오거든. 이거 과연 장점이 있을까? 없다. 그것 때문에 포기하신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왜냐면 그때 중도금 대출 금리가 뭐 10%까지 올라가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최악의 자금 경색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5%였던 금융채 5년물 금리가요, 최근 4% 초반까지 낮아졌고요. 금리 고점 이야기가 나오면서 금융기관이 집단대출 금리를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둔촌주공도요, 4%대 대출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져요. 어찌됐든 둔촌주공 일반 분양은요, 서울 아파트 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전용 84 타입이 14억에 나왔고 확장비하고 옵션 포함하면 13억 5천 중후반까지 봐야 되는데, 자, 이 아파트가 미달된 상태에서 계속 수요를 찾지 못하면요, 서울 아파트 국민평수 기준으로 시세를 다시 평가해야 되거든요. 당장 같은 강동구에 있는 고덕 아르테온과 고덕 그라시움 13억대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일단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환경 변화가요, 계약률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90%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뭐 뚜껑 열어봐야죠. 특히 소형 면적이 많아서 90%까지 될까 좀 의문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이벤트도 좀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무순위 청약입니다.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이 왜 중요할까요? 일단은 3월 말부터 입주 물량 충격이 마무리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최악의 겨울이 지나가기는 하는 거예요. 입주 물량 증가와 고금리가 겹쳤죠. 그럼 일단은 금리는 어느 정도 유지된 상황에서 입주 물량 충격은 일단 다음 방학 시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으로 전셋값이 하락을 멈추고 일단 안정된 흐름을 보일 거예요. 조금 더 전셋값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투자자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환경이 조성되는데, 자, 정부가 규제를 풀었고 전셋값도 올라가는 추세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살까? 제가 볼 때는 둔촌주공 무순위 접수 결과가 투자자의 심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전 과거 사례도 보면요, 분양시장 흥행은요 기존 주택에도 호재로 작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둔촌주공 복도형 아파트는요, 이제 뭐 완판에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너무 많죠. 39타입이 1150가구, 49타입이 901가구. 일단 39타입하고 49타입, 그나마 49타입은 좀 나을 것 같은데, 이 39타입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 복도형 아파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가 임대주택으로 매수하기에는 얘가 파이가 너무 커요. 39타입이 7억이잖아요. 게다가 이 둔촌주공 이미 행복주택이라 해서 1,000호 이상의 임대주택이 들어가거든요. 그거 사업시행 주체가 SH공사예요. SH공사가 토지는 기부 체납받고 그 건물 가격만 표준 건축비만 제시하고 받아오는 거거든요. 그럼 뭐 많아봤자 뭐 1억 5천 정도 내고 받아오는 걸 텐데, 둔촌주공 둔촌주공 살리겠다고 이것을 7억 8억짜리를 매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39타입은 좀 소진의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49, 59, 84 타입 소진율만 보시면서 시장 전망을 하겠습니다. 자, 둔촌주공 구세주 역할을 한 정책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죠. 자, 이 전매 제한 완화와 관련돼서 저희가 영상을 제작한 게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완화가 불러올 엄청난 파장, 저희가 악마와의 거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투기성이 높은 부동산 상품이라는 거죠. 이것을 보시면 왜 둔촌주공 계약률이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뒤에 링크를 남기겠습니다. 자, 오늘 둔촌주공 관련된 영상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 지역 올해 상반기에 그동안 서울에서 미뤄졌었던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서 분양이 본격적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